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헌재가 어제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 소추가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 때처럼 의견이 나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기각 결정에 찬성을 한 건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8번째 기각된 것이고 이번 그 두 가지 감사원장하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그야말로 8대 0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고 탄핵이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건 뭐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이 문제는 처음 탄핵이 발의됐을 때부터 뭔가 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 문제 잘못에 대한 감사, 이것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고, 검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보복으로 탄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4대 4로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엇갈리는 의견도 없었기 때문에 탄핵 근거가 미약했다. 그것들을 사실은 민주당은 처음부터 알았고, 감사원장의 직무정지, 또 중앙지검장의 직무정지, 이걸 노리는 정치적 탄핵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리한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 민주당이 적어도 사과 표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네, 제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개인적 입이라면 이건 무고죄로 처벌해야 할 사안들이거든요. 그냥 무고죄는 징계받기 위해서 그렇게 허위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일부 글쎄 사과 표명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뭐 탄핵 남발 아니냐, 줄탄핵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뭐 잘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사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이건 우리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확하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거죠. 이번 전원일치, 8명 전원일치 기각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도 적잖이 당혹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당황스러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어차피 이창수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거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뭐 특혜를 줬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창수 지검장이 정말 직무를 유기를 했는지 부실한 수사를 했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하려고 한다면 증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 기록을 봐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기록들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당연히 뭐 8인이 기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게 정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당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탄핵 소추라고 하는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창수 지검장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정치적인 탄핵이고, 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역풍이 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을 타격은 뭐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민주당이 잘한 게 있겠느냐, 뭐 탄핵을 잘한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맞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률안이 통과되고 똑같은 특검법이 통과돼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거부 등이 총 거부권만 25번 행사하셨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도 한 5번, 최상목 권한대행도 한 7번 정도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부권 정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서로 간의 대화와 협치, 타결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선택인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선택으로 정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이게 민생과도 연결된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탄핵 심판으로 공직자들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짧게는 뭐 80일 넘게, 길게는 뭐 100일 넘게 이렇게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8건 모두 이제 뭐 8전 8패를 민주당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이렇게 공직자들 직무가 정지되면서 그게 다 필요한 공직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필요가 있는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직무가 정지되면 그 기관의 직무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건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고칠 수는 없는 거죠. 법률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소추안이 의결돼서 직무가 정지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 우리밖에 없다 그럽니다. 유일하게 그런 사례가. 그래서 이걸 견제해 줘야 될 게 바로 이제 헌재인데 헌재가 시간을 끌면서 더 문제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것은 터무니없어.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건 빨리빨리 각하나 기각을 해줌으로써 이런 직무정지 풀어줘야 할 의무가 헌재에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그 직무정지된 공직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면 일단 가처분을 인용해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나중에 한게 인용되면 파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가처분 제도를 활용하면서 헌재가 이 부분을 탄핵 남용을 견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탄핵안이 줄줄이 기각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긴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만지작거린 건 맞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 어차피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가 돌아오면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경제부총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통해서 민주당이 얻을 건 없다. 그래서 탄핵은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치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 본분을 망각하고 즉시 항고도 안 해버리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에 항고를 안 하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대검 지침이 다시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특혜의 문을 열어줬다가 바로 특혜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못됐고요.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임박한 상황으로 봤을 때 예.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이게 정신이 분란되는 통합이 안 되고 집중이 분란되는 부분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탄핵 소추 카드를 들기는 좀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시 항고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헌재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저 말과 함께 이번 비상계엄의 결정적 계기가 최재 감사원장 탄핵이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게 기각이 났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글쎄요, 직접적이고 또 완전하게 뭐 비상계엄의 명분이 되었다. 그래서 그걸 증명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정말 비상계엄의 명분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탄핵 남발을 또 뭐 예산 삭감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마비되었고
뭐 그거 마비되면서 결국 그것이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헌재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정말로 아무런 명분이 없는 그런 감사원장 탄핵 또 뭐 중앙지검장 탄핵 이런 전례 없는 탄핵을 지원하면서 정부가 마비되었다. 그러면 그걸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거 비상사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헌재가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혹시라도 이제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헌재 결정문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상당한 정도로는 뭐 명분이 되었다 이렇게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뭐 지금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내란죄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 대한 건 뭐 감사원장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라든가 또는 중앙지검장도 도이치모터스 부실 수사 의혹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요. 뭐 8대 0으로 패배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패배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으면 국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국가 경제가 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와 헌법에 따라서 꼭 탄핵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결국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까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뭐 이런 지금 관측까지 나오면서 뭐 다음 주 이후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르면 오늘 나올 거라고 얘기도 있었죠. 예.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오늘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주 그것도 확정적인 게 아니죠. 네. 물론 이제 언제 나와야 되냐 이건 뭐 정해진 바는 없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늦어지는 게 사실이고 왜 늦어질까? 첫 번째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인용을 위한 6명이 안 모아지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걸로 모아졌다면 인용을 위한 뭐 6대 2든 예를 들어서 뭐 7대 1이든 아니면 8대 0이든 모아졌다면 늦출 이유가 없는 거죠.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고 또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용 의견 6명이 모아지 않았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 모아졌는데 전원일치 판결을 지금 하려고 그걸 설득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덕수 총리 지금 사건도 아직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변론이 이미 종결된 지 오래됐고 그건 굉장히 쟁점이 많지 않은 건데도 한덕수 총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함께 선고하면서 어떻게 서로 의견을 달리하려고 하는 결론을 달리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뭐 유튜브에 나오거나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들은 다 예상일 뿐이지 누구도 지금 언제 나오고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 지금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상과 달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고 길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의견에 불일치되는 부분이 소소하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더 길어질 가능성은 없는데 지금 길어진다는 건 분명히 소소한 부분에는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것 같다. 다만 뭐 헌법재판소가 과거의 관행처럼 국민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으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만장일치를 원하기 위해서 설득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6대 2로 탄핵이 인용되든 8대 0으로 인용되든 어차피 국민의 분열은 있는 것이고 시간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를 위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여 한두 분의 판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각을 뭐 주장하거나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역사에 남을 판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헌법을 파괴한 내란을 한 분이기 때문에 결국 종결에 가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곳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끌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8대 0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확인을 했는데요. 여야 반응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천대엽 처장이 어제 즉시 항고해서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법을 수호해야 되는 법원이 위헌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검찰이 제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종용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독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중요한 질문은 이건 것 같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지금 할 수 있느냐 문제인 것 같거든요. 검찰 입장은 석방 지휘를 하면서 즉시 항고를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할 수 있죠. 일주일이니까. 기간은 그렇게 7일간이니까. 되어 예, 있는데, 오늘까지 예.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미 윤 대통령 석방이 되었잖아요. 즉시 항고한다고 해서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구금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석방이 되었으니까 이 문제 순수한 법률적 문제만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의 해석과 법원 해석이 다르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도 지금 구속 취소된 이후에도 예. 검찰에서는 계속 날로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고 또 법률 근거도 날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법원에서 해석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날로 하기가 확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한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 즉 형사 25부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피고인에게. 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검찰에서는 날로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문제는 엇갈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의견이 있잖아요. 둘 다 타당합니다. 천대엽 행정처장도 그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엇갈리는 학설이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의 해석은 가장 엄격하게 해석한 것 같다. 이러니까 저는 지금 즉시 항고를 해서 항소심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앞으로 이런 문제 논란을 없애는 그런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한 건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항고 포기서를 내야 되는데 포기서를 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방 지휘만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천대엽 대법관이 그러면 항고를 지금 하면 되지 않냐. 검찰에서 말했던 것이 신체의 자유, 인신 보호,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 때문에 항고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고를 안 해서 결국에는 석방지휘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항고를 통해서 구속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 문제들을 대법원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고를 포기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논란을 윤석열 대통령의 1심, 2심 대법원 재판까지도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국가적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겠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갈등 에너지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법원에서 재판 받아보겠다는 건데 이걸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혜의 문을 열었다가 닫힘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쟁점을 가지고 유리하게 판결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원적 성격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을 두고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전체를 보면 이게 뭐 부적절한 발언이다, 뭐 비판받아야 할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대엽 행정처장이 첫 번째 이건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얘기를 했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예.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엇갈리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은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지 검찰이 꼭 항고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덧붙인 얘기가 이 재판부, 법원의 판단은 상급심에서 달리 판단되기 전까지는 준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 뭐 일부분을 딱 따서 그 부분을 비판하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예. 즉시 항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는 게 오히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